1934년은 프리츠 한센에겐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바로 아르네 야콥센과의 첫 협업이 시작된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함께 의자를 만들며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협업이 본격적으로 빛을 낸 건 1950년대입니다. 1952년 아르네 야콥센이 디자인한 엔트체어는 디자인 변방으로만 인식되던 덴마크의 위상을 한순간에 드높였습니다. 쉽지 않은 탄생이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들던 기존 방식과는 너무 다른 급진적인 디자인에 프리츠 한센마저도 생산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3개의 얇은 다리의 엔트체어는 지금 봐도 독특한 느낌을 냅니다. 야콥센이 판매가 부진할 경우 모든 의자를 자비로 구매하겠다는 강짜를 부리고 나서야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이후 덴마크 모더니즘의 첫 의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4개의 다리가 달린 개미 의자도 만들어졌지만 야콥센은 3개의 의자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더 가까이 붙어 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미 의자와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일종의 번외 버전인 다스툴. 이 의자 역시 처음에는 3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70년 지금의 4개의 다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볍고 쌓기 좋은 이 의자는 게스트에게 여분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적합합니다. 또한 소파 옆에 두고 사이드 테이블로 활용해도 그럴싸합니다. 시리즈 7은 역사상 가장 잘 팔리는 의자인 동시에 덴마크 디자인의 가장 상징적인 제품입니다. 덴마크 모더니즘의 이름을 대중에게까지 알린 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랑프리 1957년 선보인 이 의자는 원래는 모델 4130으로 알려진 의자입니다. 이후 밀라노 트리엔날레 전시의 최고의 상 그랑프리를 수상한 후 그랑프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1958년 스완 에그 그리고 드롭체어. 아르네 야콥센의 실질적인 전성기는 아마도 이때일 것입니다. 이 의자들은 스칸디나비안 항공이 만든 SAS 호텔을 위해 디자인된 의자입니다. 유럽의 디자인 소외 지역이라 취급되던 덴마크는 그 이상을 바꿀 필요가 있었고 지목된 사람은 아르네 야콥센이었습니다. 국제적인 모더니즘 트렌드에 발을 맞추는 디자이너는 그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르네 야콥센은 당시 신소재를 적극 사용해 원하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유리 섬유를 이용해 뼈대를 잡고 우레탄 폼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스티로폼과 스프링을 이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 쉬웠습니다. 에그체어는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의 의자가 아닙니다. 덴마크 디자인의 조형적인 자신감을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더니즘 문법을 따르는 것을 넘어 야콥센 그리고 스칸디나비안만의 모더니즘 아이덴티티를 충실하게 구현해냈습니다. 모더니즘 지향점을 따르는 것을 넘어 리드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아르네 야콥센에 이어 베르너 펜토는 추후 이를 팝 아트적인 디자인으로까지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드디어 50주년을 맞은 릴리 체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68년 만들어진 릴리 체어는 언뜻 보면 시리즈 7 체어와는 구별하기 힘듭니다. 사실 이 모델의 원래 이름은 그래서 시리즈 8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좀 더 날렵한 등받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의자 역시 덴마크 국립은행을 위해 처음 디자인되었고 이후 팔걸이가 있는 모델이 소개됐습니다. 2020년이 50주년이라는 것은 이 팔걸이 있는 모델이 1970년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팔걸이가 있는 모델은 갈매기 의자라는 애칭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50주년 한정판 릴리 체어의 특징은 팔걸이까지 모두 내추럴 우드 합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원하는 강도를 갖추기 힘들어 생산되지 않았던 모델입니다. 사실 릴리 체어 자체가 복잡한 합판 공정으로 인해 1970년대 후반 단종된 것을 2007년 재복각한 것입니다. 이 의자에 주목할 점은 아르네 야콥센의 마지막 의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교와 노하우 그리고 철학을 온전히 담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